오늘 건강 365에서는 내 몸에 생긴 위험만돌, 담관 결석의 내과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치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국현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3일병원 소화기내과의 김국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흔히 우리 몸속에 생긴 돌하면은 결석, 그러니까 그 요로결석을 떠올리잖아요. 결석과 담석이 어떻게 다른지 그 성분이라든지 만들어지는 과정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이제 흔히들 결석이라 말할 때는 이제 석은 한자로 돌을 의미합니다. 예. 환자분들이 이제 흔히 요로결석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로결석을 흔히 이제 담석과 혼돈하게 되는데, 요로결석은 콩팥 그리고 요관 또는 방광에서 발생한 돌이고, 거기에 비해서 담석은 담즙이 흐르는 부위, 즉 담낭, 옛분들은 쓸개라고 얘기합니다. 쓸개, 그리고 담관, 그리고 간에서 생성되는 결석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담석이 말씀하셨듯이 담낭, 그러니까 쓸개 생기는 돌을 말하는 건데 먼저 그러면 담낭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TV 광고 보면 웅담, 쓸개라고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거기서 쓸개가 요즘은 우리가 이제 담낭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우선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져서 담도를 거쳐서 십이장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담도 옆에 담낭이 붙어 있고, 간에서 내려온 담즙이 여기에서 10배 정도 농축이 됩니다. 농축이 된 다음에 저희들 십이장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실제 인체에서 이 담즙의 임상학적 어떤 기능이라 보면은 우리 햄버거 같은 거 먹잖아요. 그죠? 네. 먹고 나면 지방식의 어떤 소화를 돕거나, 또는 지용성 비타민, 이제 비타민 A나 E, D, K 같은 흡수를 도와주고, 또 이제 체내의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도 하고, 약물 배출이라든가 또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에 중요한 콜레스테롤 용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낭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좀 잊고 있었던 제 자신이 좀 네. 부끄럽네요. 근데 담석이 있는지 모르다가 원장님 건강검진 때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오. 어떻습니까? 담석증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실제 담석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환자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건강검진을 실제로 이제 사회보증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받게 되는데, 건강검진이 늘면서 담석이 발견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느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요. 네. 또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상복부 불편감이다 또는 뭐 통증을 호소하게 되면 이제 가까운 의원이나 병원을 우선적으로 가게 되는데, 가면은 이제 우선적으로 하는 검사가 초음파 검사를 받게 되거든요. 네. 거기에서 보통 이제 담석이 발견되는 빈도가 높고요. 또한 요즘 환자들이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또 비만 인구가 늘면서 이제 실제 담석의 빈도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연구에 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담석 유병률은 한 10에서 15%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담석도요, 생기는 위치에 따라 다르고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나요? 담석을 크게 이제 구성 성분하고 그리고 위치에 따라 구분을 하게 됩니다. 구성 성분에 따라서는 콜레스테롤 성분이 많은 콜레스테롤 담석, 그리고 색깔 띠는 색소성 담석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 색깔을 띠는 색소성 담석은 다시 이제 색깔에 따라서 갈색을 띠는 갈색석, 그리고 검은 이제 흑색소로 구분하게 되는데, 또 위치에 따라서는 어디 있냐에 따라서 간내 담석, 그리고 담낭 담석, 그리고 담도 담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용어 그대로 간에서 만들어지는 결석을 간내 담석이라고 얘기하고, 담낭에서 만들어지는 결석을 담낭 담석, 그리고 담도에서 만들어진 결석을 이제 담관 담석 또는 담도 담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네. 담석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습니다. 그럼 원장님, 국내에서는 어떤 종류의 담석이 많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뭐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이 담석이 좀 잘 생기는 고위험군이 따로 있을까요? 네, 실제 이제 담석을 이제 연구해 보면은 지리적, 인종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 미국의 한 인디언 부족의 경우에는 높게는 한 62%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외국에서는 주로 이제 콜레스테롤 담석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색소성 담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국내에 있던 생활 습관이 점점 서양화되면서 이제 콜레스테롤의 담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한편 이제 색소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흑색하고 그 다음에 갈색색으로 구분되는데, 흑색소의 경우는 새까만 돌이죠. 새까만 돌은 보통 간경화, 우리나라에 이제 뭐 술을 많이 드시는 분한테는 간경화라든가 용혈성 빈혈,
또는 어떤 소장을 절제하는 환자한테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제 갈색을 띠는 갈색석은 이전에 이제 담도의 어떤 수술을 받았거나 또는 이제 담도의 어떤 세균성 감염 그리고 개실이 존재한 이 개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구부 주위에 우리 동굴처럼 이제 함몰된 그런 공간을 우리가 개실이라고 하는데 네. 이 회복적으로 개실이 존재하는 환자한테 잘 생기고요. 또 예전에 우리 이제 민물 해보면 간디스토마 이런 간디스토마를 앓았다든가 또는 담도에도 해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담도 해충에 감염이 있었던 환자 또는 담관에 어떤 원인에서 협착이 있거나 또는 다른 이제 담관이 너무 확장되어 있는 이런 환자에서 잘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외국에 많았던 콜레스테롤 담석의 이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거는 네. 앞에서도 살짝 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뭐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서구화된 식습관이 좀 주요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실제 콜레스테롤 담석은 서양 인구에서 많기 때문에 연구가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환자들이 이제 잘 생기냐면은 이제 임신한 여성들 그리고 조금 비만한 분 또로 이제 앞서 언급되었지만 급격히 다이어트를 짧은 시간에 한 분한테 잘 생긴 걸로 되어 있고요. 여성 호르몬 이제 에스트로겐을 복용하거나 또 고지혈증 그리고 중년 나이에 잘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거기에 유전적 요인도 물론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이제 가임기의 비만 여성한테 콜레스테롤 담석이 잘 생긴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담석증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증상, 그 다음이 뭐 상복부의 통증이나 어떤 소화불량 이런 게 나오는데 얼핏 생각해서 이 담석이 이런 증상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참 궁금하거든요. 네, 사회진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개는 건강검진하면서 우연히 발견된 게 제일 많습니다. 즉, 증상이 없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이제 소화기내과에서 내원하는 이제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명치부가 불편하다, 또는 우상복부가 불편하다고 호소하는데 이제 이게 혹시 담석 때문이 아닐까라는 염려한 분들이 대부분 많죠. 네. 이런 환자들이 이제 우선 병원이나 의원을 내원하게 되면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상복부 초음파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해서 내시경을 보니까 특별한 소견이 없고, 그러면 이제 초음파를 봤는데, 담석이 있네요. 이래 되면, 이 환자분의 증상이 당신은 아마 담석 때문일 거다라고 이제 단정을 짓고 있는데, 실제 그런 경우 담석이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실제 담석이 아닌 경우도 실제 많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환자분의 불편감이, 이거 담석 때문이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요. 심지어 이제 그런 환자분들, 당신 담석 때문이네 해서 담석을 딱 자른단 말이에요. 수술한 다음에도 실제 수술 후에 동일한 증상이 또 남아서 다시 이제 병원을 내원한 경우도 간혹 실제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담석 때문에 생기는 복통이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합니다. 이제 복통이 생겼을 때, 이게 담석 때문에 지금 내가 복통이 있구나. 이거를 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실제 이제 환자들이 아파서 와보면 이제 언제 통증이 생기는지 저희들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 환자들이 언제 발생했다라는 시점을 대부분 잘 기억하거든요. 이제 물어보면 보통 저녁에 과식, 뭐 삼겹살 파티를 했다든가 또는 회사에서 이제 네, 그 회식, 그 하게 먹고 나서 이제 잠을 자다가 밤에 이제 갑자기 아프거나 또는 주로 새벽 이제 1시에서 한 3시 사이에 갑작스럽게 이제 배가 아파서 또는 명치부 통증이 막 생겨서 이제 기다려봅니다. 깔아앉겠지 하고 기다려보는데 강도가 점점점 세지고 30분, 1시간을 기다려도 이제 증상이 호전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응급실을 내원하게 되죠. 특히 이제 이와 같이 과식을 한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통증이 발생하면은 이 통증 원인이 어느 정도 이제 담석과 연관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원장님, 통증도 뭐 통증이지만 네. 더 심각한 건 담석을 계속 두면은 이게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하던데. 이건 왜 이런 거예요? 그 담석이 그림에서처럼 담낭 안에만 얌전히 있을 때는 어떤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담석이 안에서 굴러다니거든요. 돌이니까 굴러다니는데 다니다가 갑자기 담낭관을 탁 맞거나 아니면은 이제 더 내려와서 담관으로 이동할 경우에 이제 그때 이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석이 담낭관이 일시로 딱 맞다가 다시 담낭내로 굴러 들어가게 되면, 즉 제자리로 가게 되면은 증상은 이제 나타나지 않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담낭관을 지속적으로 맞게 되는 경우는 이제 저희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지만 급성 담낭염을 유발할 수 있고, 네.
이 담석이 점점 더 이동해가지고 담관 내부로 이동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럴 경우는 담관 담석이라고 용어를 바꿔 말하는데 이럴 경우는 사실 이제 더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담관으로 이동한 담석이 담관을 꽉 막을 경우는 이제 급성 담관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 췌관을 막을 경우에는 급성 췌장염이라고 우리가 칭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합병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췌장염 우리가 이제 담석성 췌장염이라고 용어를 칭하게 되고 담관이 이제 막히게 되면은 간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더 심각한 것은 황달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환자의 눈을 보면은 이제 흰자위가 아니고 흰자위가 노랗게 보이거나 또는 피부 전체 심한 경우는 아주 노랗게 보이고 심지어 얼굴이 막 시꺼멓게 보이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제 환자한테 또 물어보죠. 환자분 이제 소변이 어때요? 그러면 최근에 조금 이상한 게 붉은색으로 보인다든가 피같이 나온다 또는 이제 콜라색으로 굉장히 진해졌다 얘기하는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예전에 이제 요로 결석을 앓으신 경험 있는 분들은 내 옛날에 요로 결석 있을 때 똑같은 증상이 있었다. 이래서 비뇨기과를 가게 됩니다. 그럼 비뇨기과를 가면은 비뇨기과 선생님이 보시고 이거는 그거하고는 다른데 그래서 다시 내과로 이제 의뢰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네. 실제 이제 담관염이 발생하게 되면은 담관 내 어떤 세균들이 다시 이제 역으로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전신을 돌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폐혈증으로 진행하게 되고 자칫하면 저혈압 쇼크라든가 또는 의식 저하 등도 초래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칫 치료 시점이 늦어지게 되면은 이제 사망이 이룰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 담석증의 진단 검사들도 궁금한데 일단은 뭐 복부 초음파 이걸 기본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수면 내시경을 하면서 이 초음파를 볼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담석을 진단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복부 초음파 그리고 복부 CT 검사가 있고요. MRI도 있고 요즘 들어서 내시경 초음파 하는 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복부 초음파는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비교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담낭에 있는 담석을 진단하는 데는 아주 정확한 검사 방법입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단점이 있는데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차 있거나 또는 좀 비만한 분 같은 경우는 초음파 자체가 투과가 잘 안 돼서 진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담관 안에 있는 담석을 확인하는 데는 해부학적으로 접근이 어려워서 다소 제한이 있겠습니다. 복부 CT는 이제 여러분 요새 건강검진센터가 많이 찍죠. 그래서 이거는 담낭이나 담도의 담석을 진단하는 데 아주 우수한 검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방사능의 노출 위험성이 있고 저항제 알레르기가 있거나 또는 이제 콩팥이 나쁜 환자는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 실제로 이제 콜레스테롤 담석 같은 경우는 방사능이 통과를 해버리기 때문에 실제 담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CT에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MRI 경우는 이제 방사능 노출을 없으면서도 우리가 담석을 확인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검사지만 뭐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촬영 시간이 한 30분 이상 이게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페이스메이커 심박동기 있죠. 심박동기라든가 또는 폐쇄공포증이 있는 환자는 우리가 MRI를 찍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되겠고 특히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이 호흡을 잘 못 찾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게 호흡을 못 찾으면 영상이 흔들려서 저희 판독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제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이제 내시경 초음파가 도입돼서 수면 내시경을 하면서 이제 정밀하게 담석을 진단할 수 있는데 CT에서 잘 안 보이는 콜레스테롤 담석도 잘 체크할 수 있고 크기가 작은 아주 미세한 담석을 진단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지만 그리고 또한 CT나 MRI 단점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데 이제 장비가 굉장히 고가고 경험이 많은 이제 최담도 전문의들에 의해서 시행되는 검사라는 그런 제한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담낭 담석은 복강경을 이용해 가지고 담낭 절제술을 받을 수 있는데 담관에 이제 문제는 담석이 생길 때는 복강경 사용이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약간 해부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담낭과 달리 인체에서 담도의 어떤 말단부 끝부분은 해부학적으로 췌장 안에 이제 파묻혀 있습니다. 파묻혀 있고 담관하고 췌관 자체가 아주 인접해 있고요. 해부학적으로 구조물 자체가 작고 또 주변 혈관이 복잡해서 만일 이제 수술적 방법을 하게 되면은 개복술을 해야 됩니다. 복강경이 아니고. 근데 또 수술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 자칫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죠. 따라서 요즘은 이제 담도 내시경이라는 특수 내시경을 위해서 담도 결석을 비교적 용이하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일반적인 복강경이 아니라 특수 내시경으로 담관 단석을 치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시술 방법인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식대로 보면은 이제 화면의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담도 내시경 시술 모습인데 내시경 장비하고 투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측 사진은 실제 이제 내시경 검사 모식도인데요. 시술면 간단히 이제 담도 내시경이라고 하고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요즘 환자분들 얘기 잘 합니다. 약으로 이제 ERCP라고 얘기를 하는데 풀네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ERCP라고 칭하는데 일단 환자를 방사선 투시 장비 위에 엎드리게 합니다. 엎드리고 그 다음에 내시경하듯이 진정 수면 약제를 먼저 투여하고 이제 일반 내시경 하듯이 입을 통해서 내시경을 이제 식도 위를 지나서 12장까지 깊숙이 진입을 합니다. 12장에 이제 내시경에 도달하게 되면은 담즙이 나오는 개구부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도관을 사유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조영제를 주입해서 담도 내부에 어떤 담석이나 종양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담도 내 어떤 담속의 존재가 확인이 일단 되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내시경 절드게두라는 특수한 이제 기구를 담관으로 삽입해서 전원을 연결해서 전류를 통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도 입구를 조심스럽게 절개해서 개방을 하고 다음에 이제 특수한 풍선을 넣어서 또 좁으면 입구를 더 확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테터를 이제 담관으로 삽입해서 담석을 잡아서 우리가 담도 밖으로 끄집어내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담도 내시경 ERCP 그 시술이 다른 내시경보다 좀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합병증 발생 위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 빈도는 어느 정도로 나타나나요? 네, 이제 담도 내시경은 실제 내시경 자체가 굵습니다. 일반 내시경이 굉장히 굵고 이제 우리가 측시경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일반 내시경은 이제 불이 앞에서 앞을 보고 가지만 이거는 불빛이 옆에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할 때 측면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입상에서 12장의 총공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담도 입구를 이제 절개를 위해서 절개 또는 확장 과정에서 출혈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장의 총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췌장과 담관이 아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시술 과정 또는 시술 이후에 어떤 췌장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술 시간도 또한 긴데 짧게는 한 30분, 길게는 1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특히 고령 환자, 요즘은 실제로 이제 이 시술 받는 환자들이 고령 환자가 많습니다. 80세, 85세 이상. 그래서 장기간 동안 진정제를 투여함에 따른 어떤 심장이나 폐 기능의 어떤 합병증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고 또 이제 해부학적으로 개실이 존재,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동굴 같은 개실이 존재하거나 또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위암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위암 수술 받는 환자의 경우에는 위장과 12장이 해부학적으로 변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들어가 보면 해부학적으로 구조가 180도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를 할 때 자칫하면 장총공 위험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국내에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췌장염은 한 6에서 한 10% 정도, 그리고 출혈은 한 3% 정도, 네. 그리고 총공은 한 1% 미만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원장님 말씀을 오늘 듣다 보니까 네. 저는 담관에 되게 집중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루기가 참 까탈스러운 부위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담낭 담석과 달리 담관에 담석이 발생하게 되면은 응급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담관이 폐쇄가 되면은 담석에 의해서 그 정체된 담즙에 세균이 갈라붙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담관에서 간 내부까지 연결된 그 통로에 다 농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균이 결국 이제 역류해서 혈관 내로 다시 돌게 되면은 폐혈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으로 내시경을 우리가 시행해서 가능한 빨리 담즙을 배액해 주어야 증상 악화를 막고 환자를 이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에서도 이제 이런 환자가 만일 응급실로 오게 되면은 이제 응급으로 담도 내시경을 시행하는 실정입니다. 네. 근데 원장님께서 이제 대학에 계실 때 이런 시술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경험자 입장에서요, 이런 담도 내시경은 모든 환자에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은 좀 만약 실패하면 다음 치료는 어떻게 진행을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실제 이제 환자분들이 이걸로 이제 다 뺄 수 있구나 이런 생각하신 분인데 담관 담석을 모두 100% 다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환자마다 실제 들어가면 해부학적 모양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더욱이 이제 그 벽이 얇고 앞서 말씀드린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부학적으로 아주 복잡해서 시술이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가 심한 천식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진정약제를 투여하고 나면 갑자기 호흡이 나빠지는 경우 이럴 경우는 우리가 내시경을 시행할 수 없게 되겠고 또 이제 저희들이 진정 수면을 하게 되면은 무의식 중에 환자분들이 많이 움직이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진정 약물에 대한 역설적 반응이라고 이제 용어를 하는데 이처럼 도저히 환자가 협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시술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어떤 제한적 상황에서 내시경적으로 이제 담석 제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그다음 차선적으로 영상의학과 의료진에게 저희들이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밖에서 경피적으로 간이나 담낭을 직접 천자해서 그쪽으로 해서 담관으로 접근해서 담석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담관, 담석이 있는 환자들은요, 또 담낭에도 이 담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두 군데 있는 그 담석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지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네,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럼 내시경 하고 나면 담낭의 담석도 같이 내시경으로 네. 제거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보면은 담관에 있는 담석 환자 이거 한 75% 정도는 동시에 쓸개에도 담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담관의 담석이 그 담관 자체에서 생겼다기보다는 쓸개 안에 있는 돌이 담관으로 굴러 내려왔다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은 1차적으로 담관의 담석을 이제 담도 내시경으로 이제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담낭 안에 있는 담석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외과에 의뢰를 해서 복강경으로 이제 담낭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향후에 이제 담관 담석의 실제 발생률을 저희들이 낮출 수 있습니다. 방금 하신 그 설명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돼요. 네. 내시경으로 담도 결석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외과에서 수술로 담낭을 절제하면 이제 100% 담석이 제거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합니다. 예. 예. 근데 실제 이제 담낭에 없기 때문에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담낭 내에 담석은 생기지 않겠죠. 담낭이 예. 없어졌으니까. 그러나 담도는 그대로 있거든요. 예. 담도에 저희가 돌만 뺐기 때문에 있어서 담도 자체에서 또 담석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제 과거의 담도의 결석을 내시경으로 제거했던 환자의 경우에 향후에 이제 담도 결석이 재발할 빈도가 실제 높고요. 특히 이제 개구부 주위에 계속 반복되지만 개실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이제 또는 이제 담도가 기존에 확장이 많이 되어 있던 환자의 경우에는 담도 결석의 재발률이 실제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담낭 담석을 오래 방치하면 담낭암이 된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실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예. 담낭 담석이 담낭암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실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담낭 용종은 이제 우리가 담낭 안에 이제 점막이 돌출하는 건데 이거는 담낭암의 전구병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담낭 담석하고 담낭 용종이 같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 담낭 절제술을 권유하고요. 또 이제 담낭 담석이 담낭을 유발하지 않지만 담석이 너무 지나치게 큰 경우, 즉 한 2.5cm나 3cm 같이 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담낭을 자꾸 자극을 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유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담석증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실제 이제 과식하고 이제 밤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뭐 우상복부 또는 어떤 명치부의 통증이 확 생겼는데 한 30분 이상 기다려도 없어지지 않고 이게 더 지속돼서 도저히 참지 못한 경우라든가 또는 과거에 했던 수개월에 걸쳐서 비슷한 증상이 내 몇 번 있었어. 이런 경우에는 담석의 질환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임상적으로 또 영상학적으로 이제 담관 담석이 의심되거나 또는 실제 확인이 된 경우에는 가까운 의원의 병원의 어떤 담도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복통이 있을 때 우리가 세심하게 잘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국현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